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데미안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미안님. 네, 안녕하세요. 예, 데미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간략히 데미안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일단은 처음 역시 비대면으로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누는 거라서 좀 많이 설레고, 그 전에 이제 여러 분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해서, 뭐랄까, 기대감도 크고, 워낙 온라인에서 블로그에서 좀 유명하시고, 글도 오래 꾸준히 쓰신 분이라서, 오늘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되게 좀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데미안 작가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우선 공법 서적, 이제, 일단 저는 공법 서적을 쓴 이제 작가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자 수가 2만 4천 명 정도 되는 매일매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개월 동안 1일 3포스팅 정도 평균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일일 그래서, 3포스팅요. 예, 그래서 1년 기간 보통 1,000개 정도 이제 글을 올리고요. 그래서 어, 25개월 동안 한 2,000개 조금 넘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데미안님 이제 뭐랄까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블로그 글들을 뭐 모두는 아니지만은 이제 쭉 좀 훑어보고 어떤 글들을 집중해서 보긴 했는데, 제가 본 글들은 죄다 짤막한 글이 아니고 정말 대다수가 장문의 글이었는데 되게 좀 진지하고, 근데 그런 글들을 하루에 3개씩이나 꾸준히 포스팅을 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야, 그러면은 그게 좀 힘들거나 좀 지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글쓰기가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취미처럼 즐길 수 있으면 힘든 생각은 안 들고 약간 놀이처럼 음, 느껴지거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느 의무감으로 했는데 이제 숙련이 되니까 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수준 경지까지 가셨네요. 예, 익숙해지니까 영감도 글쓰기에 대한 음, 이제 그런 글감도 쉽게 떠올릴 수 있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썼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출간 제안을 먼저 받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 서적 처음으로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를 작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데미안님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전에 데미안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잘 해주셨지만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종이책을 출간하신 저자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타이틀, 수식어가 좀 많이 있으세요. 뭐 어웨이큰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의 대표이시고, 그 다음에 강사, 과외라든지 이런 강사이시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작가이시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블로거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신 되게 다방면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뭐 간략하게 가벼운 질문으로 준비를 또 해온 게 있어요. 음, 이거는 그냥 제미야님 약간 혹시나 뭐 긴장을 안 하셨겠지만은 그냥 긴장도 좀 풀 겸 분위기도 좀 가볍게 좀 할 겸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세요. 데미안님은 이제 이력을 살펴보다가 저한테 문득 떠오른 게 어떤 한 인물이 있었는데, 데미안님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 공부의 신이라고 강성태라고 하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잘 네. 알고. 그래서 강성태님이 떠올라서 혹시 강성태님과 뭐 예를 들어 뭐 라이벌이라든지 경쟁 구도라든지 뭔가 그러한 위치에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신지, 뭐, 하여튼 궁금했어요. 네, 같은 업계에 뭔가 종사하는 종사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 문득 한번 떠올라서 가볍게 한번 여쭤봅니다. 음, 음. 음, 그래서 강수태 그분이 일단은 뭐 사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 쪽에서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요. 음, 그분도 이제 저랑 비슷한 이제 일종의 결이 있는데 이제 꾸준한 공부량,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압도적인 공부량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따로 애들한테 중시하는 게 이제 하루하루 공부 시간 스탑워치로 재서 그걸 이제 인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음, 15시간, 16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강습 때 그분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음, 예. 또 저도 다니는 그분의 이제 공부 서적도 읽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못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잘해진 케이스를 알고 있거든요. 아, 그분도 처음에는 공부를 못 하셨나요? 예. 네, 그래서 뒤늦게 시작해서 뭐 서울대 공대를 이제 입학했고요. 그분은. 음, 예. 저도 이제 뒤늦게 공부한 케이스고 저도 한때 이제 그분의 공부법 서적도 본 적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머리나 선천적 능력보다는 꾸준한 공부량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뭔가 좀 결이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예. 뭐 조금이든 많이든 뭔가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습 그분의 유튜브를 본 학생들 음, 같은 경우는 저와 강습 그분이 뭔가 느낌 비슷하다 이런 음, 의견을 종종 하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압도적인, 이따가도 뭐 말씀은 나올 테지만, 데미안 님도 뭔가 좀 꾸준함과 압도적인 노력, 그런 거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강성태 그 분도 그러한 점을 좀 강조를 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죠? 예,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또 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문득 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때 되게 많이 좀 얘기가 돌았던 성장형 뭐 마인드셋, 고정형 예, 마인드셋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성장형 마인드셋이다, 그죠? 예, 내가 타고난 재능이나 뭔가 이런 것보다는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성장형 마인드셋을 좀 강조를 하거나 그런 거를 가르치시는 것 같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리스를 이제 강조합니다. 음, 이제 그릿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생을 아니면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분야를 마라톤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술적인 능력에 비중을 많이 네, 두면 초반에 이제 꺾이는 구간이 있고 음, 자기 노력을 믿지 못하면 그 지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공부는 타 분야보다는 선천적인 재능, 소위 머리가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음, 예체능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수능을 이제 지도하고 있지만 툴이 정해져 있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 웬만한 친구들은 다 고득점이나 최상위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어릴 때나 아니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내가 머리가 안 좋다거나 공부에 대한 자질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고가 치우친 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반에 이 막히는 구간에서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너는 할 수 있다는 걸그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제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죠. 삶 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례를 통해서 뭐 감화를 받거나 거기에 자기 경험을 대입해서 즉 이입해서 거기서 원동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의 재단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태까지 공부를 못했으면 앞으로 못할 음, 것이다. 음, 저는 이제 못하다가 잘해진 케이스고 이런 사례를 찾아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음, 아이들이 즉 제가 만나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고3 재수생 이렇게 뒤늦게 공부 시작한 케이스들인데 역정담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장 마인드를 배양시켜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그런, 뭐랄까,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 이게 되게 어떤 절대적인 노력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는가 보다, 그죠? 예, 갑자기 역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게 그런 게 떠오르네요. 그거 있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 뭐 예, 로젠탈 그렇죠. 효과라고도 하고, 그죠? 다른 말로는 이렇게 기대 심리 효과, 기대 효과라고도 하는데, 예, 선생님이 학생한테 긍정적인, 좀 좋은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심리를 심어주면은, 그거를 느낀 학생, 제자는 그렇지 않은 제자들보다 더 뭔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더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일종의 그런 것과 유사하다, 그죠?
예, 그 피그 발령 효과 그 연구 결과를 봐도 네, 가령 반이 두 개 있었을 때 그 담당 선생님한테 음, 한번 거짓말을 음, 하는 거죠. 가령 네, A반이 B반보다 더 음, 특출하거나 능력이 있다. 네, 다 이제 둘 다 평준화된 능력이 이제 똑같은 반인데 불구하고. 음, 그래서 강사분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능력 있는 반을 더 능력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연결가 이제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그마름 효과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분이 아무래도 직접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애들이 애초에 음, 뛰어난 애들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우리 모든 인간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음, 자질이라는 게 정확히 하면 공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단지 소요된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하다 보면 똑똑한 친구도 꽤 있거든요. 네, IQ가 160인 애도 있어요. 어이구, 예, 그런 친구가 가령 1년 할 것은 음, 조금 부족한 친구는 어쩌면 3, 4년 걸릴 수 있거든요. 음, 아니, 시간의 차이예요. 무슨 음, 얘기냐면 내가 조금 공부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거나 네. 이 두뇌 지원이 좀 느리다. 그러면 시간을 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공부량 강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부족한 능력을 노력으로서 극복하면 됩니다.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왜냐면은, 저를 개인적으로 제 사례를 떠올려 봐도,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노력파, 흔히 말하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막 뭔가 IQ가 뛰어나거나, 뭐, 이해력이 뛰어나거나, 암기력이 뛰어나거나, 뭐, 문제 풀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어, 내가 어떻게 뭔가 만회를 하거나, 또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제 그 답은 명료하고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노력. 나보다 뛰어난 애들, 그 친구가 1시간 공부할 걸? 그럼 난 2시간 하면 돼. 3시간 하면 돼. 그러면 그게 충분히 메꿔지고 또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도 데미안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돼요. 근데 물론 힘들겠죠. 또는 이런 생각도 들겠죠. 들 수 있겠죠. 뭔가 약간의 자괴감이랄까?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1시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할 거 하고 놀고 있는데 나는 죽자 사자 2시간, 3시간을 해야지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어. 아,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아, 난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괴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뭐랄까, 자기 자신도 좀 잘 다스려야 되고 잡아야 되고, 주위의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뭔가 그런 것도 그렇지 않다. 누구나 개개인의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노력을 달리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뭔가 말을 해주고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 하다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위 고지능, 공부 쪽으로 음, 이제 지능 뛰어난 친구도 있고, 근데 그건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주변에 누구나 이제 좀 똑똑하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친구랑 비교를 많이 해요. 이제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나는 뭐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데 음, 하루에 6시간 공부한 애보다 뭐 내신 성적이나 모의 성적이 안 나온다. 여기서 네, 자기감도 느끼고 아, 난 그렇죠. 공부가 좀 맞지 않는가. 맞아요. 맞지 저는 이제 않는다 생각하죠. 얘기를 해줘. 주변 네, 잘하는 친구랑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 음, 친구가 1대1로 경제에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이제 4, 50만 명 수험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옆자리 음, 친구랑 친한 친구랑은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그랑 비교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마인드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지금 1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100을 음, 투입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1이라는 가치 투자에서 100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기간을 이제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 맞는 이제 사례를 들려주는 거죠. 예를 음, 들어서 수학 강사 중에서 그 한석원 강사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네.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고3 때 1년 동안 공부해서 전교 300등 해서 서울대를 이제 입성을 했거든요. 1년 만에. 어우, 왜냐하면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18시간요? 예, 그분이 쓴 수기를 보면, 수기를 썼는데, 세상에서 자기보다 열심히 하는 수험생은 없다고 할 정도로 자부할 정도고요. 음, 대신 고3을 그렇게 미치도록 공부를 한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마비가 이제 생겼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계속 유필로 뭔가 이제 작성하고 필기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 음, 같은 경우는 손이 아프고 저리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은 계속 이제 필기를 한 거죠. 근데 야, 이게 좀 심해서 지가 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음, 손가락 하나가 잘못돼서 지금도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분필 잡을 때 조금 손이 불편하시대요. 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고3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교재 하나를 독파하는데 5개월이 걸렸대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독파한다는 게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모을 때 없을 때까지. 대신 두 번째 책은 가령 2달, 음, 세 번째 거는 한 달, 네 음, 번째 거는 뭐 3주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거는 보는데 5개월 시간 걸리니까 난이도가 늦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정 단계 돌파하니까 점점 이제 빨라지는 거죠.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 마지막 건이 7건째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2, 3일 만에 풀었대요. 야, 왜냐하면 이제 등장하는 문제들은 이제 다른 문제처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어쩌면 이치가 그런 비슷하거든요. 음, 그래서 압도적인 공부량 투입하면 네. 거기다 이제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공부를 취하면 복습. 음, 복습하면서 이제 일종의 메타인지를 병행하면서 내 약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 네. 이게 약점이 채워지면서 질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음, 근데 문제는 공부도 그렇지만 진도만 나가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네. 공부는 1이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뭔가 많이 접한 것 같지만 남는 게 음, 없어요. 음, 결국에는 일종의 공부처럼 양치기. 네. 양적인 노력에다가 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피드백, 메타인지를 병행한 자기 복습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공부는 결국에는 약간 자기주도 학습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치동 쪽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 네.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음, 그래서 유명 학원 다니면서 대리만족하는 친구도 많아요. 일종의 학원 쇼핑을 하는 거죠. 유명 그렇죠. 강사가 있는 학원 아니면 이제 이미 명성 있는 학원 다니면서 난 여기 음, 다니니까 성적이 음, 오래 있지. 왜냐하면 학원 자체가 뭐 수능 만점짜리 위시해서 그런 성과 거둔 사례를 홍보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엄밀히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은 다른 학원을 다녀도 아마 잘 봤을 겁니다. 심지어 음, 혼자 해도 잘 쓰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음, 학원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그렇게 키웠다는 식으로 보통 홍보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거 보고 아이들은 아, 내가 저기 가면 성과를 거두겠지. 음, 갔을 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음, 어차피 학원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애는 숨기고 음, 이제 고점 받은 애들 위주로 또 다음에도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학생들이 그 유명 학원을 가서 이제 자리만 채우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 학원에서 뭐 못 갖췄다 이게 아니라 잘 가르쳐 주는데 음, 문제는 본인이 이제 복습을 잘 안 하고 일종의 독학 자습,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게 부족해서 미진해서 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 아이들한테 자습 시간 늘리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음,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입시 경력이 이제 20년 정도 되는데 요새 애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혼자서 이제 묵직하게 자기 공부하는 경우가 적거든요. 아무래도 음,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네. 인강이 더 많이 의존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예, 그거잖아요. 독서를 기피하고 그냥 유튜브 시청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니까 인강을 틀어놓고 나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보고 들리니까. 근데 예, 결국에는 보고 듣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남으려면은, 내 거화 하려면은, 내 공부, 나 혼자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고, 이런 과정,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예, 그거는 쏙 빼놓고, 나 그 강의 봤어. 나 그 강의 들었어. 그게 마치 자기가 공부한 건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인간의 폐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방면으로는 제가 보고 놀란 게 요새는 이제 그런 책, 독서, 유튜브 꽤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독서 책 속에 유튜브를 보고 자기는 독서했다고 말하는 분을 보고 저는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저 책 읽었어. 예, 하다못해 그 책도 요약을 한 거잖아요. 예,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난 저 책 읽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텍스트를 훑어보고 읽어본 게 아니라 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엑기스를 요약해서 알려주고
뭐 그런 결론을 알려주는 것만 짧게 뭐 10분, 15분을 보고 아, 나 이 네, 책을 다 이해했다. 이 책을 읽었다. 이것도 음, 일종의 독서의 일환이다. 이렇게 음, 합리화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인강하고 같은 성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좀 젊고 어린 세대일수록 영상이 많이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강 같은 경우도 그 강사분이 수업을 지도한 거 바라보고 그냥 감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음, 충분히 이거 흡수했다, 공부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인강 들었다는 애들한테 테스트 해보죠. 네, 왜냐하면 그 들었다는 그 수업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니까 그 음, 되물어보면 자기가 들었는지 잘 모르거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겉핥기식으로 많이 지나가는 셈이죠. 그러게요. 어떤 A라는 문제를 선생님이 막 풀이를 해줘.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맞네.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정작 자기가 본인이 풀려고 하면은 막힌다는 거죠. 예, 참 아쉬워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젊은 층에서 점점 이제 이 보이는 컨텐츠, 보는 컨텐츠에 많이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짧은 거에 많이 노출되고 거기에 좀 많이 몰입되다 보니까 요약은 뭐 당연한 거고 요약의 요약본, 요약본의 요약본의 요약본 계속 그냥 추리는 거죠. 예, 물론 그러면은 뭐 엑기스만 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얼마나 크겠어요. 대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뭔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자기가 온전히 읽고 중요한 거를 쳐내고 가려내고 옥석을 가려내고 내가 오롯이 이제 곱씹으면서 씹으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덜렁 요약하는 것만 보거나 듣는다고 해서 과연 얼만큼 남을까? 그게 참 의문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데미안님의 이런 제자 학생들은 아무래도 뭐랄까, 데미안님이 좀 일종의 산 증인, 산 경험이시잖아요. 아까도 작가 스치듯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데미안님 본인조차도 이렇게 성적이 낮은 단계였다가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거를 직접 본인이 경험하신 거를 어, 학생들한테 말씀을 하니까 예, 아무래도 다른 뭐 일반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와닿고, 저렇게 똑똑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하시는 선생님이 나처럼 뭔가 성적이 안 좋았거나 등수가 낮았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뭔가 체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데미안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무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세 가지 사례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과정을 얘기해 주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2 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예비 고3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고3 때 하루 평균 시간 공부 시간이 15시간에서 17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5시간 자고 나머지는 이제 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밥 한 끼 먹는데 제가 5분이면 먹거든요. 지금도 바쁜 날은 밥을 5분이면 먹어요. 왜냐면 어휴, 그게 고3 때 키운 습관이고요. 음, 그리고 그 고3 때 이제 고2 때가 가장 친했던 친구랑은 고3 1년 동안은 8개월 동안 3월 달부터 11월 수능 보기 전까지 말 10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부에 당시 미쳐갖고 음. 이제 벙어리로 생활했거든요. 자발적인 벙어리.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하고 말할 틈도 없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러네. 집에서도 이제 뭐 본의 딱히 아니게 스님들의 예, 일종의 무건 수행처럼 돼버린 거네요, 스스로. 예, 예. 그 그 남들 같은 시간조차도 경우는 아깝고 하니까. 예. 그래서 타인을 봤을 때는 아, 쟤는 왜 저렇게 힘들게 공부할까 싶겠지만 저는 음, 즐기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문제 아, 푸는 게 친구랑 원래 놀았던 고2 음, 때까지 주로 뭐 PC방, 노래방, 당구장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는데 고3 때는 그런 게 그 시기에는 하찮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는 음, 거죠. 제가 당시 고3 3월에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이제 왜냐 고2 때까지 어린 친구는 다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라서 네, 너무 꼬드겨서 음, 한번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음, 저는 의리상 그때 따라간 거라서 음, 노래방 예 소파 한 구석에서 저는 영어단을 외웠거든요. 노래는 네, 협곡조도 안 부르고 음, 친구들이 분위기 깬다고 그다음부터는 안 부르는 거죠. 저는 그게 좋았죠. 왜냐하면 매번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그때 한 번 따라간 건데 나랑 음, 가자고 꼬드기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네요. 내가 계속 내 선에서 거절을 하면은 정말 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야,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되게 독하다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시기를 보내셨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8개월 공부해서 제가 음, 원래는 이제 정규에서는 모의사를 봤을 때 거꾸로 20등 정도였는데 이제 고3 8개월을 잘 보내서 정확히 말하면 1학기부터 시작했을 때는 10개월을 잘 보내서 이제 저희 학교가 그냥 평범한 일반고이긴 했는데 음, 일단은 이제 1등으로 이제 졸업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는 이제 졸업식 당상에 올라서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 고3 내신 기준도 1등이고 수능도 이제 1등을 받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수포자였는데 예, 수학도 이제 1등은 최상위가 나오고 다른 과목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담을 애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음, 근데 이게 특수환경으로 치부가 되니까 제가 음, 이제까지 가르쳤던 경력이 20년이니까 성과 사례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 보고 예, 그 선배들, 아이들이랑 음, 선배들이 되는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애들 음, 저한테 이제까지 여태까지 보냈던 문과, 음, 뭐 합격증, 음, 성적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 이제 애들이 여기서 또 이게 감흥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음, 선생님만의 사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음. 제 경험만 들어주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은 그냥 똑똑해서 그런 거지. 나랑은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기가 더 쉽죠, 사실. 예. 음, 그래서 이게 일회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걸 음, 제 사례를 보여주고 음, 아까 뭐 한성 강사분처럼 다른 강사분도 알려주면서 동시에 제가 지도했던 그 음, 4년간의 선배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매일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공부 시간을 보고받은 것을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었다. 너희도 따라하거라. 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일종의 음, 선의적인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많이 한 애는 음, 제가 이제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보고받으니까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6시간 40분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예. 정말 압도적이네요. 예. 야, 그리고 저런 친구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친구예요. 어, 4시간 넘게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한, 남들 같은 경우는 10시간을 해도 잘했다 잘했다 하겠지만 제 기준은 그래도 14, 15시간 정도 해야 너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인정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음, 제 노력의 기준에 맞춰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제가 기준이 12시간이면 음, 애들이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겠죠. 근데 저는 15시간 정도 해야 아, 넌 정말 진정한 수험생인 만큼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그 시험인 신 고승덕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이제 사시 최연소, 음, 그다음에 뭐 행시, 외시 이게 세 개의 유명한 고시를 다 붙을 정도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노력의 기준을 15시간 내지 17시간이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타인의 노력은 음, 12시간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인은 12시간 하면 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다, 공부했다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본인의 기준은 더 높은 거죠. 음, 자기는 15시간, 17시간 이 정도 해야 아,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음,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어른 시험에 단기간 다 붙은 거죠. 야, 결국에는 아까도 나온 단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양치기다, 그죠? 예. 양을 이길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양을 들이지 않고 노력과 시간과 품을 들이지 않고 뭔가 얻기는 정말 쉽지 않고. 예. 근데 그렇게 압도적인 12시간을 넘어 14시간, 16시간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물론 데미안 님이 본인이 직접 그리고 다양한 어쨌든 가르친 제자들의 그런 데이터를 보여줘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정말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런 데이터가 많으니까 정말 열심히 압도적으로 하면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이해했다고 쳐도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14시간, 16시간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그래서, 말을 뒤집으면은 결국에는 예, 그거를 해냈다는 애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독한 사람인 거고, 그러면은 이게 독한 사람과 독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떻게 나뉠까요? 단순한 의지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은 뭐 환경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사나 학부모의 뭐 이렇게 역할이 있을 거라든지 중간에 떨어져 나가거나 사실 도저히 못하겠어요. 분명히 잃었을 제자가 있었을 것 같고 꾸준히 묵묵히 잘 따라오는 제자가 이게 두 부로 나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측면으로 나뉘는 것 같던가요? 일단 제가 지도하는 그룹은 80% 학생 이상이 음, 13시간 이상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분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도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제가 봤을 때 13시간 하는 그룹은 10% 이상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유독 비율이 높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네, 의지가 높은 애들만 받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음, 나쁘게 얘기하자면 저는 세뇌를 잘 시켜요. 음,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거죠. 음, 긍정적으로. 네네, 그렇게 말하자면 사람은 생각보다 바뀌기 쉽거든요. 음, 어떻게 하냐면 심리적으로 일종의 편집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편집증. 무슨 음, 얘기냐면 목표 하나에만 전념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종의 완벽주의자, 극단적으로 이 한 가지 목표에만 전념하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 그게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만 하는 게 무조건적인, 아니라, 예, 막 계속 강압적이거나 푸시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뭐, 데미안님의 뭔가 노하우가 있겠지만은, 밀당을 하던, 뭔가를 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겠다, 그죠? 예. 음,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애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 외에도 음,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삶에서 커리어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 그걸 조금 더 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요. 무슨 음, 얘기냐면 명문대 간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당장 지금 눈앞에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음,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페널티하고 인센티브에 반응을 하는데 보통 음, 페널티가 3배 정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로는 네가 원하는 대학 가면 아무래도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요. 음, 근데 당연히 그걸로는 완벽하지 않죠. 예, 사람이라는 게 당장 편한 걸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널티를 조금 더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 실패한다고 입시에서 못한다고 해서 인생 망할 것도 없고 또 재도전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진로 개척해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음,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지금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애들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조금 나이 봤을 땐 편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음, 공부를 해서 성과를 거둔 경우랑 노력을 안 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를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잡아주면 이거 음, 좀 애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애들한테 생산적인 위기의식을 주입을 잘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편집증은 일종의 유발시키는 거죠. 편집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종종 여기겠지만 예전에 이제 인터넷 전 회장 이런 얘기를 했죠. 오직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 음, 예. 애초에 편집각 모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음, 이제 보통 메디컬 쪽에서는 뭐 옵셋 모드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긴 하던데, 예. 음, 옵셋 모드. 한마디로 약간 감막간염을 생산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음, 생각보다 그게 공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이나믹을 집중하고 전념하고 그 음, 외의 목표는 가지치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음, 이번에 세무사 시험 붙은 제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 친구는 이제 고3 올라갈 때 3월 달에 만난 친구인데 당시에 수학 점수가 32점 정도였거든요. 수포자고. 예.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자친구도 있고 전과목 이제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공부 시작했는데 저를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을 잘 설득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미 있던 여자친구도 헤어지게 만들 정도로 그 어, 친구 설득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뭐 간단하죠. 이제까지 음, 여친 또 남친 있는 애들이 1년 동안 성과를 거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음,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음, 네가 이제 지금 여자친구랑 계속 이제 관계를 유지한다면 필경 너랑 그 여친은 무조건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삶이 따라온 대로 어느 정도의 그렇게 공부량 유지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음, 또 이제 이성 친구가 어떻게 독이 되는지 설명하죠. 아무래도 집중력을 깰 수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네,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는 제 말에 납득해서 이제 제 얘기 듣고 일주일 만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공부에 전념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학도 1등급 맞고 대학을 갔는데, 어, 그래서 대학 가고 나서 연락을 몇 번 하다가 어쨌든 연락 끊긴 지 7년이 되었어요. 7년. 근데 그 7년만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세무사 시험 붙었는데 음, 오랜만에 선생님 생각이 났다. 어, 고3 때 공부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세무사 시험 했더니 뭐 1년 뭐 반년 만에 시험에 붙었고 음,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공부했던 배웠던 자기주도 학습이 많이 유익하게 도움이 되었다. 어,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한턱 쏘겠다. 만나서 선생님께 시간 대접해주고 싶다.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르친 게 고3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음, 계속 유효한 방식으로 남아있구나. 음, 보람감을 느꼈습니다. 야, 그때 보람감은 정말 크겠다, 그죠?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니까. 예. 그 친구가 원래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걸 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예. 저와의 고3 때 인연으로 서울권에 좋은 대학도 가고, 지금은 이제 버젓이 세무사도 됐으니까, 예, 인생이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 그러니까요. 친구도 저한테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게, 나름대로 감동도 있고, 보람이 네. 있어서 지난번에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거든요. 음, 예, 야, 정말 그럴 때, 소위 말해서, 뭐, 가르칠 맛이 난다, 그죠? 뭐, 그렇게 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든 거는, 재미안 작가님께서, 어쨌든 하위권, 수포자, 뭔가 성적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독종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데미안님에게 지금과 같은 데미안님의 역할을 해주신 누군가를 만났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그냥 나 혼자만의 어쨌든 계기를 필요성을 느껴서 갑자기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쓰고 싶은 책이 음,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3반기에 제가 쓰고 있는 책 하나가 직진형 인간이라고 나올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또 쓰고 싶은 책이 일단은 가제로서 얘기를 하자면, 게으름뱅이의 이제 성공법? 음, 네. 왜냐면 제가 원래 게으름뱅이, 일종의 나태한 이제 삶이었거든요. 음.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때에는 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 세수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샤워에 세수를. 씻는 것도 귀찮고 일종의 비유하자면 나무 늘모였거든요. 나무 늘. 어, 되게 이제 금 뜨고 음, 학교에서 오래다리를 하면 음, 저 기차가 왜 뛰냐? 그냥 걸어서 꼴등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인내심하고 의지력이 결핍된 인간이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부모님도 당연히 저한테 기대가 이제 적었고 제가 음, 위에 누나도 2명 있는데 걱정 많이 했죠. 너 이러다가 뭐 좋은 데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문대를 가고 아무래도 또 나중에 취업도 힘들지 않겠냐.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음.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는 그 앞에서는 그냥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냥 네, 대책 없이 살아왔습니다. 음, 그나마 게임은 되게 열중했거든요. 음, 옛날에 뭐 유행했던 아마 투더님도 아실 것 같지만 뭐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바람나라 다 그 정도 게임은 잘했어요. 어떤 음, 게임은 이제 전국에서 1등도 하고. 어,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음, 시험도 어떤 뭐 내신 시험도 찍기도 하고 음. 여기서도 이제 바로 찍고 잠을 자고. 그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네요. 공부를 예.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못 찾은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학원은 부모님 보내도 음, 당연히 째고요. 음, 그러면 제가 째는 거 아니까 음, 아버지께서 저 혼내라고 네, 학원에 전화를 한 적 있거든요. 음, 은강이가 뭐 이번에 오늘 학원에 왔냐? 음, 학원 원장 선생님은 착한 분이라서 제가 혼날까 봐 왔다고 선의 거짓말을 해주신 거죠. 아이고, 예. 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안 왔다고 하면 학원 아마 제가 그만두면 원장 선생님 음, 입장에서는 수입이 또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가 네, 저도 이제 고2 때까지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애들이 또 고3 코앞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넌 커서 음, 나중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음, 저는 뭐라고 했냐면 노가다를 하면 될 것 같다. 어, 왜냐면 당시 노가다가 일당이 5만 원 정도였는데 음, 그래서 5만 원이면 뭐 충분히 뭐 하루에 5만 원 벌고 그거로 또 게임하고 그때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평생 게임을 할 음, 생각이었거든요. 예. 음.
그래서 5만 원 벌고 그걸로 이제 뭐 게임하고 등등 하면 어차피 뭐 충분히 혼자 먹고 살지 않을까. 어차피 여단 음, 사치를 부리지 않으면. 음, 그렇게 딱히 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이 큰 게 제가 그래도 이제 예비 고3이 올라갈 때 제가 출생지가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촌이거든요. 제가 어촌 음, 출신이에요. 거긴 네, 진짜 뭐 없거든요. 그냥 음, 이제 바닷가고 뭐 귤밭 뭐 이렇게 자연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 고3 때 제가 이제 서울 구경하고 싶어서 음, 부모님께 부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가 저를 꼬드겼거든요. 네, 우리가 노량지 고시원 가서 같이 공부하자. 오, 저는 그렇게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조금 좋아하거나 이제 좀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다행스럽게 고등학교 때 이제 베프가 되었어요. 음, 그래서 혼자 가기 좀 그렇다고 저보고 같이 가세요. 네, 저는 서울 가서 뭐 서울 구경하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어, 공부 잘하는 친구 쫓아서 서울 가면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좀 음, 보내달라. 음, 그래서 그 설득을 통해서 노량지 고시원에 들어가서 2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 공부하기 전에 우선 서울 구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서울 그때 처음 가봐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는 사람 보기가 힘들거든요. 음, 저도 대부분 어르신들 모임 음, 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인구도 많고 네, 젊은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또 한번 서울대도 구경 가봤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정말 어, 신세계고 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음, 서울하고 서울에는 명무대들이 음, 여기에서 일종의 각성이 생긴 거죠. 아, 난 음, 열심히 해서 서울에 와서 뭐 살겠다. 이런 음,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바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죠.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어,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음, 교회는 그 동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동기가 있어야 남이 억지로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까지 인생 살아면서 이렇게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저는 열심히 해왔는데 아까 뭐 게으름뱅이 성공법을 한 이유는 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열정을 있으면 온종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공부 남들 기피하는 공부도 하루에 17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거든요. 음, 예. 그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잘할 수 있고 싫어하는 일도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들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 같은 경우 제가 즐기니까 잘 할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음,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트럼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X도 하잖아요. 근데 X 같은 경우는 소위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저는 막 흥미가 안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꾸준히 못 하는 거, 또 음, 꾸준히 못 하니까 그만큼 두각을 또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음. 예, 결국에는 자기가 어디에 뭔가 호기심을 갖거나 이제 관심이 가거나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소위 메타 인지가 이게 작동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음, 그리고 제가 그 입시 공부했을 때도 막상 해보니까 수학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약간 음, 퍼즐 푸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음, 수학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했어요. 수학만. 이야, 근데 영어 듣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영어 듣기. 음, 영어 듣기는 1년 기준으로 1시간도 안 했어요. 오, 그래서 결국에는 입시에서는 영어 듣기에서는 솔직히 망하고 구하는 과목은 대신 잘 봤죠. 음,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인간의 이제 장점은 열정적인 것은 극단적으로 몰입할 수 있지만 음, 단점은 싫어하는 건 결단코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게 조금 제가 살면서 느꼈던 저의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작가님께서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몰입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왜냐면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뭐든 몰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그리고 예,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지루하고 그런 거에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1차적으로 참 다행인 거고, 그 좋아하는 걸 알고
안다는 것,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감사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위 말해서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싶은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야, 그러면은 수포자에서 말 그대로 지금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현재도 수학이 재밌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수학 문제 풀 때는 마음이 뭐 음, 평온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뭐 스트레스랑 음, 마음을 번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고 음, 현실하고 이제 결합되지 않는 순수한 음, 그런 뭐 학문 또는 공부의 세계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현실의 시름을 이제 음,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죠. 어, 투하나는 지적 쾌감, 지적 음, 쾌락, 음, 쾌감도 있고요. 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의 어려운 점을 이제 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책도 음,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네, 책도 가끔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현실에 도움 안 된 책, 뭐 책도 정확히 말하자면 실용적인 서적도 있고 그러지 못한 서적 있잖아요. 네네, 후자 같은 경우는 왜 보냐? 예를 들어 뭐 음, 교양서적 무시해서 왜 현실에 밥벌이 도움되지 않는 거 왜 보냐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음, 그런 책을 읽으면서 뭐 의식을 고양시킨 것도 있지만 현실하고 잠깐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기거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저는 독서랑 그다음 수학 문제를 풀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애들을 지도하면서 음, 이제 애들이 제 느낌이 이런 거죠. 문맹을 일종의 문맹들을 언어를 갖춰주면서 일종의 이제 교화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 음, 대화를 시키거나 비유를 음, 하자면 음, 애들이 수학을 못하고 그 다음에 수학 기술은 일종의 수맹, 문맹인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수학의 세계를 알려주면서 애들이 좀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애들도 나중에는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거기에서 이제 또 성취감도 많이 느끼죠. 야, 데미안님에게 수학이라는 거는 현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뭔가 다른 걸로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잊고 현실에 뭔가 잡다한 일이라든지 그런 걸 떨쳐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비유하자면 명상이나 운동과 같은, 요가와 같은 거다, 일종의, 그쵸? 현실 예, 세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몰입이란 거는 어떤 거든 몰입 자체가 지니는 큰 힘 자체가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거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그 시간만은 전혀 다른 거는, 특히나 뭔가 일상이라든지 삶의 뭔가 지침, 힘듦, 고됨, 이런 거는 이제 있게 되니까. 그게 데미안님에게는 수학이라는 존재인 거고. 예. 지금은 이제 글쓰기가 그런 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수학과 글쓰기의 공통점이 음,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도 종류가 있어요. 수동적인 몰입. 독서는 일종의 눈 운동. 눈을 음, 보면서 하는 독서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수동적인 몰입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글쓰기랑 이제 수학 풀이 같은 경우는 손을 쓰면서 하는 지적 활동이잖아요. 네, 같은 몰입 차원에서도 능동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가 더 성취감도 크고 음, 뭔가 창조에 대한 유의성도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접해봤을 때는 몰입의 강도가 더 이런 능동적인 활동이 강해요. 그래서 음, 글쓰기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무아지경 상태에서 쭉 몰입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독서 삼매경이라고 독서에 대해서도 몰입을 강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층이 다르거든요. 음, 글쓰기가 더 강력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어떤 음, 얘기냐면 옆에 앞만 소음이 있고 산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글쓰기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건 제가 봤을 땐 가능하거든요. 옆에 앞만 어, 시끄럽고 예 산만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어, 독서는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음, 주변에 뭐 소음이 있으면 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몰입이 깨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제 음, 경험입니다. 제가 봤을 네, 때는 능동적 활동은 어떠한 주변의 제반 환경이 내 발목을 잡더라도 몰입이 가능해요. 음, 근데 이제 다소 수동적인 몰입 활동은 예, 최적화된 환경에서 몰입이 잘 되지만 음, 방해 요소가 있을 때는 그 음, 흐름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음, 저보다 독서광인 분들은 반대인 경우도 있긴 하겠죠. 어떤 상황이든 그렇죠. 집중을 잘해서 음, 독서에 빠져서 네네. 삼매경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그렇죠.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단 약간의 다른 주제의 질문을 드릴게. 수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소위 잘 풀리고, 오케이. 근데 글쓰기. 글쓰기는 그러면 언제부터 갑자기 또 시작을 하신 건지가 궁금해졌어요. 블로그도 포함이 될 거고. 예. 예, 수학하고는 약간 글쓰기는 어쨌든 뭔가 교집합이 별로 안 보여서, 예. 어떻게 이제 쓰는 삶을 사시게 되신 건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음, 전교 1등을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일반고 또 제주도에 있는 평범한 학교였기 때문에 등수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당시 수능 성적으로도 상위권에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고3 때는 집이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께서는 여름에는 이제 어부를 하시고 어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농업, 음, 귤농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때는 그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집안이 이제 파산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제가 저희 집에 있던 귤도 다 귤밭도 팔리고, 음, 그다음에 집도 경매에 나와서 졸지에 전 재산 다 잃었거든요. 그 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셔서 그렇게 이제 일이 있었는데, 다 읽고도 이제 재산이 정확히 말하자면 빚만 이제 수억이 남았어요. 네, 예. 근데 그런 형편에서 제가 대학 가기가 힘든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 대학 원서비 10만 원도,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 쓰려면 거의 10만 정도 필요한데 그 음, 10만 원도 당장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10만 원은 우리 가족이 당장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제 비용이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원서비도 말씀을 못 드리고, 네, 부모님도 제가 대학 가도 그 생활비랑 뭐 학비가 해결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딱히 그 음, 대학도 건너지 못하고. 근데 고3 음, 때는 공교육이 있으니까 사교육 음, 없이 제가 뭐 남이 많이 듣는 인강 같은 것도 안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뭐 EBS 강의처럼 무료 인강만 좀 듣고 공부도 혼자 하고, 고3 때는 이제 집에 좀 여유가 없다는 거 아니까 음, 그 문제집 같은 경우 친구들이 다 풀고 버리는 걸 달라고 해서 그걸 풀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면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음,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극받은 거죠. 내가 성공하겠다. 두 번째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집은 몇 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을 한 7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허, 그렇게 다 회독을 하니까 더 음, 실력이 느는 거죠. 왜냐하면 음, 제가 옆에 친구들이 교재를 버리는 거 저 달라고 하면 옆에 친구는 딱 한 번 보고 버리거든요. 음, 저는 얘는 왜 이게 트림 표시가 많은데 이걸 왜 복습 안 하고 버릴까? 이런 의구심 음, 많고 이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예. 또 물론 이제 친구가 틀린 문제를 제가 맞으면 기분이 또 좋기도 하고요. 음, 예. 그렇게 성과를 거뒀는데 막상 현실은 이제 대학 가의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저는 일단 20살하고 21살 때까지는 뭐 제주도에서 그 밭에서 일도 하고, 음, 일종의 비유하자면 소작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서. 집에서 다른 분들의 이제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네, 이제 거의 수입을 나눠 갖는 거죠. 음,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서 그렇게도 하고, 또 편의점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서는 어차피 제가 이제 공부 성과 거둔 거 아니까 음, 가장 많이 권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었어요. 음, 너 정도면 공무원 시험은 뭐 빨리 붙겠다. 음, 그럼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음, 아니, 부모님도 그렇게 권하시는 거죠. 대학보다는 공무원이 더 현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 저도 그때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 생기니까 뭐 공부도 하면 금방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 목표에는 걸맞지 않는 거죠. 전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 목표는 당시 어쨌든 앞서 말했듯이 서울에 한번 다녀왔으니까 음, 그때 문화 충격 받았고 정말 난 서울에 살고 싶다. 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공부는 하긴 했어요, 쭉. 음,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대학을 못 보내주면 네, 내가 사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겠다. 음, 생활비도 내가 벌겠다.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이제 과외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어, 과외를 구한 적 없는데 네, 제가 모교에서 일종의 전설이 된 거예요. 어, 학교 선생님들이 홍보를 해주신 거죠. 너희 선배 네, 중에서 어떤 선배가 고3 때 미친 음, 듯이 공부했는데 이게 성과를 음, 거뒀다. 음, 그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후배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어, 어떻게든 저의 연락처를 이제 아무래도 수소문해서 음,
저희 모교 후배인데 이제 선배님께 이제 부탁드리는데 이제 좀 어, 공부 좀 알려달라. 야, 그래서 제가 원래 편의점 알바 하다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음, 예,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어 수입이 많이 는 거죠. 왜 그쵸. 그러냐면 편의점 알바는 당시 시급이 2,500원이었거든요. 음, 2,500원. 그래서 한 달에서 한 5, 60 정도를 벌었어요. 음, 예. 근데 이제 과외 수입은 거기에 한 7배 정도를 주는 거예요. 7배. 네, 예. 그러니까 조금 개인 생활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음,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권에 상위권 대학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힘든 게 많다 보니까 블로그에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음, 저는 20살 때부터 블로그를 한 셈입니다. 음, 그래서 뭐 내가 고생했던 점을 이제 보통 쓰고 힘든 음,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음, 제가 대학 갈 때쯤에는 블로그 이웃수가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1,000명. 음, 그 당시엔 블로그 초창 교육 때문에 꽤 많은 이제 인원수였거든요. 음, 그리고 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 음, 드는 거죠.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음, 어, 내 인생 담은 그런 책을 쓰고 싶다. 더 나아가서 어, 희망과 빛이 되는 자기 계발서를 쓰고 싶다. 왜냐하면 음, 제가 20살과 21살 사이는 책을 한 300권 정도 읽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 힘을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의지할 데가 네, 없잖아요. 음, 그래서 도서관 가서 그런 바닥을 착해서 성공한 성공 스토리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음, 유명한 자기계발서는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대리만족이 되고, 이 사람도 했는데 나도 음, 가능하지 않을까 음,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때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음, 얘와 같이 책을 쓰고 음, 타인한테 이렇게 희망과 빛이 되는 서적을 제공하면서 감화를 시키리라. 음, 이 욕심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이 욕심과 다르게 막상 대학 입학하고 나서는 음, 조금 이제 풀어진 거죠. 음, 왜냐하면 힘들 때 막상 작가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는데 네, 이제는 대학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는 거죠. 음, 물론 독서는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독서 토론 동아리랑 사회과학 토론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1년 음, 동안 책을 360권 정도 읽거든요. 어, 그래서 책은 이제 여태까지 계속 쭉 다독을 해왔는데 네, 문제는 독서는 일상화 되었지만 글 쓰기는 또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음, 아무래도 틈내서 앉아서 뭔가 글을 써야 되는데 네, 독서는 유비쿼터스 독서가 가능하죠. 아무 음, 곳이나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할 수 있고 밖에서 남을 기다려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음, 그렇죠. 일상화 시키니까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데 글쓰기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써야 되는데 그런 틈내기가 늘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글쓰기가 멀어져서 심지어 그것을 10몇 년 동안 멀리 했던 거예요. 어, 꽤 예, 오랜 기간. 그러다가 예, 막상 20대 초반엔 정말 강력하게 바랐던 글쓰기를 10몇 년 동안 잊고 살았죠. 정확히 음, 말하자면 거의 한 16년 정도는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16년. 야, 정말 오랜 시간이다,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22년 말, 음, 25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생각이 난 거죠. 음, 제가 아무래도 본업에서 남들 성공한 면이라서 이제 여유가 생긴 면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약간 자아실현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 음, 전까지는 내 본업에 어떻게 성공할까 이렇게 음, 달려온 면이 컸으면 이제는 내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꿈을 음, 한번 되살려 보자. 그 꿈은 음, 뭐였을까? 여러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뭐 기업가도 있었고 음. 정치인도 있었거든요. 정치인. 정치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뭐 사회과학이랑 뭐 정치학 좀 많이 읽고 대학 가서도 음, 그쪽 분야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목표했던 게 뭐 정치가, 기업가, 음, 그리고 작가. 음, 아직 꿈이 많은 시절이잖아요. 이 여러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중에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가. 네, 정치는 흥미 잃은 지 오래됐고요. 음, 옛날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던 시절이었고요. 음,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예, 잊혀지게 되었고 또 기업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기질로 봤을 때는 저는 혼자 무언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기업가는 일종의 팀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100%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자기가 사업을 이끈 데 있어서는. 음, 근데 저는 이제 본업은 공부 분야를 가르치는 건데 이쪽은 제가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예, 음, 이쪽을 버리고 뭐 사업을 하기에는 음, 일단은 여의치가 않다고 느끼고. 하지만 음, 작가는 병행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덕분에 제 본업 연관된 첫 번째 책도 공법 서적을 내게 된 거고요. 음, 올해도 두 번째 책은 내게 되고 앞으로 음, 꾸준하게 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음. 그 분기점이 결국에는 25개월 전에 블로그 시작한 게 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 아무래도 16년 정도 글쓰기를 치웠지만 음. 그동안 다독을 꾸준히 해온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독서, 다도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더 뭔가 여의치 않았겠다, 그죠? 예, 독서와 글쓰기는 때려야 뗄 수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야, 정말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독서가 글쓰기의 끈을 계속 이제 끊지 않고 이제 붙잡게 해준. 예, 그럼 블로그를 약간의 어쨌든 뭔가 일기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써오다가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데미안님의 블로그라 글이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 어떤 글에서 또 제가 멈췄냐면은 약 한 20년간 77권의 노트가 쌓였다고. 그건 예, 엄청난 기록인 거죠. 그게 예, 아마 대부분 뭐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일기 비슷한 그죠? 뭔가 그날 그날에 있었던 일이나 어떤 생각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런 기록을 그러면 블로그를 하기 전부터 어쨌든 뭔가 쓰기를 시작하셨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시작을 그렇게 그것도 한두 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그렇게 쓰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우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습 일지, 오늘 음, 공부한 내용과 그다음에 마친 내용을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음, 이제 공부 마치고 나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사람이 음, 이상한 게 습관이 되면 자동화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현재 저를 구성하는 대부분 습관은 19살, 20살 때 형성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익힌 습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제가 자퇴 시간을 상당히 아낍니다. 근데 그런 음, 습관은 19살 때 이제 익힌 거예요. 음, 19살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 아까우니까 음,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 한 30초면 되거든요. 그 음, 시간 아까우니까 복도에서 30초간 이 영어 단어 적힌 단어 그런 수첩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왜냐면 30초면 한 장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허투루 아끼지 않는 걸 이제 고3 때 습관을 이제 익혔습니다. 음, 당연히 뭐 그 당시에 버스 기다릴 때도 뭐 자료 같은 거 보면서 기다리고 음, 그다음에 버스 타고 나서도 앉아 있으면 책을 꺼내서 자료를 보고 서 있으면 음, 이제 마이에서 영어 단어 적힌 자그마한 단어 수첩관에서 보고요. 음. 그래서 대학 가서도 그런 습관을 계속 고수해서 대학 다닐 때는 어느 정도냐면 걸어 다니면서 책을 봤습니다. 그냥 그런 시간 아까우니까. 왜냐하면 지금이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면 되는데 네, 그 당시 없으니까 네, 이제 책을 보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그게 야,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그게 가능하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습관이 동물인데 저 같은 음, 경우는 19살 때 생산적인 습관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노트 음, 정리한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삶이란 게 뭔가 노트 정리든 뭐든 의도적으로 한다 생각하니까 좀 이게 힘들게 바라보는 게 있지만 전혀 뭐 노력이나 의식적인 게 없거든요. 음, 자동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뭐 가령 전날에 내일 해야 될 거 쓰고 또 음, 당일날 오늘 완료한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종이를 노트가 있으면 이렇게 접거든요. 음, 그래서 한쪽 면에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전날 적습니다. 음, 그리고 한쪽 면에서는 오늘 완수한 것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 왼쪽에 그 목록, 투두 리스트를 밑줄치면서 완료한 것을 지워 나가는 거죠. 음, 또 밑에 쪽에서는 자기 그런 감상과 단상 아니면 이제 뭐 각오, 목표 이런 걸 음. 쓰는 거죠. 그날 그날. 이 누적돼서 지금 이제 80여 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한 게 이런 거죠. 제가 2009년 뭐 3월 1일 날 뭘 했는지 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노트 가보면 기록이 음, 돼. 음, 보면 또 회상이 돼요. 음, 아, 내가 이날
어디 가서 무엇을 했구나. 음, 예,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는 웬만해서는 이 지인들 만나면 너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냐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음. 산물이 예,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쭉 메모를 해온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디지털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메모리. 디지털도 병행을 하고 계시고, 예, 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요새 워낙 뭐 앱이든 뭐든 어쨌든 디지털로 많이들 이제 하시니까, 예, 꼭 이제 종이라든지 수기를 혹시만 고수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행하시는 건지 궁금했는데, 병행을 하시는 걸로. 예. 그래도 애정이 가는 건 아무래도 노트 정리하는 게 제가 네. 유필로 끄끄 눌러 음, 적는 게 더 음, 애정이 가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니까 이제 뭐 아마 죽기 전에는 그래서 뭐 수백 건 정도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중에 뭐 음, 노년에 자서전 쓸 일이 있으면 음. 충분히 기억이 왜곡 없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게 다 글감이고, 그죠? 나의 역사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기록 쓰는 게 데미안님에게는 일종의 뭐랄까 그냥 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뭐 그런 거네요. 예, 그냥 나 오늘 양치질 해야지 세수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면 이상한 거 그런 수준이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참 엄청 소중한 보물이겠다, 그죠? 그거를 혹시나 뭐 이사 가시거나 뭐 그럴 때 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네, 또 계속 건술은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음, 후회되는 게 네, 지금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제가 음, 인생 초기에 그런 노트, 일기 음, 이런 것들은 부모님 댁에 이제 원래 이제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노트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중요성은 다르잖아요. 네,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물건이고 음, 추억이 담긴 물건이어서 우선 부모님 댁에도 있었는데 음, 부모님이 이제 이사 가시면서 짐이 된다고 몇 건을 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게 많이 후회됐죠. 아, 그냥 내가 잘 음, 간수했다. 그 부모님은 음, 저 같은 이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렇죠. 과거의 그런 뭐 좀 음,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음, 집만 되는 이제 그런 노트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그죠. 또 네, 엄청, 뭐, 무척 어쨌든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이게 뭐, 크게 중요하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네, 데미안님이 부모님에게 뭔가, 이거 꼭 버리지 말고 참 잘 보관해 주세요. 신신당부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어떤 물건들과 섞여서 그렇게 버릴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 하여튼, 정말, 뭐랄까, 되게 말씀 듣다 보면 참 서사가 있고 일종의 굴곡이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죠? 네, 아까 잠시 말씀도 나오셨지만은 집에 갓에서 좀 그냥 약간 기운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많이 힘든 시절도 보냈고 성적도 역시 바닥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어쨌든 지금은 나아졌고 그죠? 네, 음. 그러면은 그거를 뭔가 자신이 그런 힘든 시기를 좀 이겨내고 견디는데 가장 자신한테 뭔가 도움이 됐던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이켜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살면서 제 멘토였던 음,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책으로부터 배우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에 힘들었을 때 제 옆에 뭐 롤모델이 직접 되거나 아니 저한테 음, 조언해주거나 음, 뭔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어른들 선배들 음, 계시진 않았거든요. 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동네 도서관에서 이제 책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제가 본 음, 책은 이제 과거의 책, 지금 보통 고인이 되신 분들이 쓴 그런 고전적인 책을 많이 봤거든요. 가령 음,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도 뭐 데일 카네기나 뭐 나폴레옹 힐이나 노먼 비센트 필 이런 옛날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자기계발 고전을 이제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음, 거 보고 많이 깨우치기도 하고 감화되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지금 힘들 때마다 책을 계속 읽고 그리고 책을 보면 예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책들이 음, 저한테는 바이블이 되고요.
음, 그러니까 어릴 때 쌓은 습관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냥 책 표지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진 게 있거든요. 집에 네네, 책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침실도 책으로 쭉 서재가 둘러싸여 음, 있거든요. 음, 누워서 그 책 등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제목만 봐도 음, 약간 의식이 고양되는 게 있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제목 보면 그 음, 내용이 내리 딱 스쳐 지나가잖아요. 다시 내 음, 안에 이게 재생이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뭐 제가 글쓰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도 독서는 음, 손쉽게 쭉 했는데, 아, 내만 이 감정 느끼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열심히 해서 음, 타인한테도 이런 감정 느낄 수 있는 이제 글을 한번 써보자. 음, 예. 비록 소수나마. 음, 소수나마 남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글을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블로그를 하게 되었고, 또 음. 앞으로 책을 4년간 꾸준하게 다작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책을 쓴다는 게, 그죠? 예, 네. 뭔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면 당연히 더 의미가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소수에게라도 그게 뭔가 그분들한테, 독자들한테 뭔가 의미가 부여되고 유익했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나 자신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죠? 예. 정말 뿌듯한 일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리면서 저도 뭔가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뭐 수,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독서를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음, 그전에는 정말 뭐 책이란 책은 전혀 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책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책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 2년, 2, 3년 사이에는 정말 좋아하는 장소가 도서관, 서점인 음, 거죠. 그 도서관에 들어서면은 서점에 들어서면은 아까 데미안 님이 말씀하신 정말 뭐랄까 의식이 고양되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 종이책 냄새도 좋고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표지들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독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게 데미안님 이제 블로그 글에서 본 건데 여러 책 중에서 이제 음, 음, 링컨이 되게 나온 책, 내용이 데미안님에게 뭐랄까 되게 큰 영향을 줬다? 예. 그렇게 이제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링컨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직접. 예. 음, 음. 그러니까 링컨 같은 경우는 또 대단한 게 그분이 원래 낙천적인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도 이제 있을 정도로 음, 링컨이 원래 우울증이 이제 있는 사람인데 그걸 극복해서 일종의 대기만성이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분은 이제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삶에서 네, 성공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특히 아마 평론 같은 많은 분들이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정말 그냥 작은 실패들이 아니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아니고, 너무나 굵직굵직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겪으신 대명사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뒤를 보지 않는다.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다. 음,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저는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링컨의 그 평전을 보면서 음,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뭐 선거에서 깨어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인간에서도 상당히 비극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네, 낙혼녀가 죽기도 하고 음, 자식도 아이보다 세 명의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수명이 좀 짧은 시기도 했고 음, 예. 그리고 이제 아내도 조금 히스테리가 강한 분이라서 음, 이제 부부끼리도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싸움도 많이 했고요. 음, 어쨌든 인간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일이 많았고요. 또 자기 생모, 어머니께서도 일찍 돌아가셨고, 음, 그리고 이제 양훈께서 잘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범하게 시골의 촌부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링컨도 어릴 때 이제 책을 접하게 된 거죠. 또 집이 가난해서 책을 접할 수 없었지만, 인근의 이제 이웃에서 책을 빌려서 읽었는데, 그리고 자기 음, 꿈을 키워나간 거죠. 그래서 음, 변호사까지 이제 되었고, 변호사 이후로 계속 이제 선거에 도전했지만, 예, 매번 낙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서 그냥 국유, 삼리지의 그런 관리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뭐 산을 관리하는 그런 음, 관리직을 지원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떨어졌어요. 음, 그거 됐으면
그러니까 산을 관리하면서 노후를 보냈을 거예요. 음, 떨어진 김에 원래 하던 도전을 계속 지속한 거죠. 음, 예. 그래서 뭐 상원의원을 위시해서 이것저것 음, 도전했는데 또 국내 네네, 뭐 부통령도 도전해보고 다 네네, 낙선했다가 뭐 네.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성공한 게 결국에는 이제 대선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실례지만 지금 제 첫째 딸의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나요? 어때요? 예, 잘 들렸나요? 들리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밖에서 갑자기 첫째 딸이 막 고성을 지르고 있어가지고, 아, 예. 일단 혹시나 목소리가 좀 들어갔다면 시청자분들과 대면 작가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링컨은 뭐랄까, 일단 오뚜기처럼 그죠? 예, 정말. 그렇죠. 그냥 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링컨이 한 말 중에, 데미안님 그 블로그 그래서 본 게 뭐, 미끄러진 길,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예, 자세한 그렇죠.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였죠, 정확히? 예. 음, 이게 뭐 이게 비탈길 뿐이고 예, 음, 낭떠러지가 아니다. 음, 예. 그러니까 보통 미끄러지면 예, 끝이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음, 낭떠러지가 아닌 거죠. 잠시 음, 미끄러지면 비탈길을 불가하거든요. 음, 그러네요. 그래서 데미안님에게는 책이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큰 위안과 힘을 주는 그런 존재네요.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보통은 어떤 롤모델이든 멘토든 어떤 사람을 보통은 그런 식으로 삼는데 데미안님은 현재 그렇다기보다는 책이 나의 스승이자 뭐 멘토이자 뭔가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독서의 편식 그런 건 없으세요? 어때요? 그냥 정말 모든 장르 분야를 다 좋아하시고 읽으시나요? 아니면은 주로 읽고 어떤 거는 거의 안 읽거나 이런 편식이 있으세요? 어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다종다양하게 고기를 봤던 것은 20대 시절이거든요. 음, 어, 그때는 아무래도 학문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음, 또 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약간 르네상스형 인간, 좀 음, 전인적인 인간을 갈구하는 게 있어서 음, 그때는 제가 관심 없는 책도 일부러 찾아서 보고 그랬죠. 음, 그래서 뭐 문사처를 위시해서 그 다음에 뭐 자기계발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일단은 과학 빼고는 거의 다 본 것 음, 같습니다. 20대는. 음, 음, 예. 과학은 이상하게 제가 뭐 과학은 교양서적 뭐 통섭, 에드워드 윌슨을 쓰는 뭐 통섭 이런 책 같은 거는 보긴 했지만 약간 인문 어, 교양에 가까운 과학책. 음, 근데 전문 그런 과학 서적은 뭐 일단은 흥미가 안 가서 그 당시에 많이 음, 읽지 않았고요. 음,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아무래도 제 생활이나 제 계획과 제 음, 진로에 연관된 책 위주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음, 아무래도 편식 없이 보게 된 것은 음, 더 어리고 젊었던 20대 음. 시기. 대학생 그 때가 되게 좋은 것 당시에는 같아요. 소설 이런 것도 많이 읽으셨나요? 예, 그쵸. 소설은 음, 오히려 20대 때 많이 읽고, 음, 지금은 많이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문학소설도 좋아했고, 특히 음, 추리소설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음,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음,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네, 시간에 대한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20대는 음, 하루하루, 음, 1시간. 이게, 그게 크진 않았어요. 음,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의미부여를 잘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음, 책도 가리지 않고 다 본 거죠. 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좋아해서 유유자적하면서 읽었는데 지금은 어찌어찌하여 약간은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 좀 강해요. 요새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책은 지금 시기에는 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때 시간의 뭔가 밀도와 지금의 밀도는 또 다를 것이고. 예. 근데 왠지 또 철학책 같은 것도 아니면 심리학 뭐 이런 책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어때요? 예, 그것도 이제 20대 때 많이 읽었습니다. 음, 그래서 음, 20대 독서가 자연분이 되는 게 음, 사실 그때 읽었던 내용들 뭐 지식이나 지혜 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남아서 뭐 글쓰기에 도움 되는 것 같고 근데 음, 일상적으로 뭐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20대 때 읽어둔 게 자연분이 되었고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실용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요즘 뭐
데미안님도 잘 아시겠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테지만, 뭐, 미디어에서도 계속 뭐 나오는 얘기고, 각종 통계라든지 조사에서 워낙 독서량이 한국은 부족하다. 그러면은, 데미안님은 어쨌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다독가 축에 속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일회성으로 잠시 몇 년 반짝 읽으신 게 아니고, 되게 수년간, 다년간 읽어 오셨잖아요. 예, 그러한 뭔가 독서가 입장에서,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 나도 그래, 책을 읽고 싶어. 읽어야 필요성은, 그래, 느껴. 근데, 아, 잘 못 읽겠어. 어떤 독서가 어려워.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뭐, 데미안님의 뭐, 독서법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독서와 좀 책과 친해지는 어떤 요령이라든지 그러한 말씀을 해주실 게 혹시 있으시다면, 예. 음, 그러니까 뭐 공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만사 어떤 일 하든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음,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권장 도서를 보니까 음, 그래서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응당 일과되는 어떤 책을 의무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의 그런 시선에 안중 없이 음, 본인이 끌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됐는 책. 음,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돈을 잘 벌고 싶어요. 음, 돈을 잘 버는 책, 뭐 재테크나 이런 책을 본다 쳤을 때 음, 어떤 교양인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거든요. 음, 아, 너무 세속적인 책을 본다? 뭐 속물 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남들의 시선을 이제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음, 독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일종의 위상이 있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어 뭐 인문학 위시에서 음, 어떤 독서는 조금 더 이제 뭐 귀해 보이고 음, 어떤 독서는 좀 더 저렴해 보이고 음. 독서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런 층위가 나뉩니다. 그렇죠. 일종의 계급처럼,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그런 이목을 신경 써서 책을 보는 게 있어요. 아, 음, 읽어보면 내가 좀 교양인처럼 보이겠지? 좀 있어 조금 더 보이고, 이제 그렇죠. 예, 이거 그렇죠. 좀 수준 높아 보이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예. 또 어떤 책은 표지를 가리고 싶은 책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주위의 시선이나 아니면 음, 내면의 자기 검열에 떠치고 자기 음, 호기심 가고 재미있는 걸 읽는 거죠. 음. 뭐 엄밀히 따지면 판타지, 무협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죠.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독서에 대해서 문턱을 낮춰야 되고요. 자기가 음, 흥미 가는 걸 읽고 이제 흥미가 생기다 보면 여기다가 이제 점점 범주를 넓혀가는 거죠. 음. 근데 보통은 남들 추천을 따라가잖아요. 아니 베스트셀러다 해서 뭐 보통 보게 되거나 그렇죠. 자기가 직접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베스트셀러 내지 뭐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하더라. 그리고 지인이 뭐 이거 재밌대. 이거 한번 읽어봐. 어쨌든 뭔가 외부에서 그런 권유라든지 어떤 소스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일종의 그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책을 고르면은 아무래도 뭔가 동기부여가 좀 덜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좋다고?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보자. 뭐, 요 정도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돼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 내가 요새 좀 심리 쪽에 좀 뭔가 공부를 하고 싶거나 좀 알아보고 싶어. 좀 호기심이 생겼어. 재밌어, 요즘에. 그러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보면은 얼마나 좀 더 재밌고 몰입해서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내적 동기로 뭔가 우러나서 해야지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뭔가 행동력,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제대로 하면 그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경험이 있어야 음, 독서를 끈질기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음, 독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독서 자체가 유용성이 뛰어나거든요. 음, 예. 물론 독서에 유용성이 있다는 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순전한 호기심, 순전한 즐거움 때문에 읽는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유용성이 되는 거죠. 예, 음, 자기가 읽고 겪는 게 있어야 음, 지속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독서 시작은 처음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교양인의 시선에서 이 음,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문학 소설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음, 20살 때. 음, 근데 생각보다 이 독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음,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이게 안 되는 걸 끝까지 읽었으면 독서를 포기했겠죠. 네, 덮고 당장 필요한 걸 찾았죠. 왜냐면 음, 그때 이제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음, 제 감정, 제 상을 대입할 수 있는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소위 음, 자수성가 스토리. 음, 그거 보니까 오래 와닿고 힘을 음,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자기계발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계발 서적 읽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뭘 강조하죠? 일반적으로 또 독서, 다방면의 음, 독서를 강조하는 분이 많으신 거죠. 음, 호기심 생기니까 뭐 특히 사회학 쪽도 많이 보고 경제 음, 쪽도 보고 정치, 역사, 이제 인문사회 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음, 또 문사체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가 이제 뻗어나가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뭐 가령 사회학 책을 봤으면 음,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는 법학 책도 봤었는데 어이구,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딱 법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백지 상태에서 읽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음, 근데 이미 다른 배경지에 쌓은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예전과 다르게 이게 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독서의 경우에는 단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좀 쉽고 나한테 와닿고 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은 자기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A라는 책이 누구한테는 정말 와닿고 몰입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아무리 베스트셀러 뭐 1위라고 해도 나는 너무 재미없는데 나는 안 읽히던데 나는 어렵던데 이럴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또 공감했던 건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에 대한 읽으면서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 어떤 그렇죠. 경험이냐면 일종의 성장 경험이죠. 그러니까 좋은 경험. 내가 어쨌든 뭐 한 권이 두 권이든 읽으면서 나의 뭔가 내적인 외적인 뭔가 변화를 느꼈어. 또는 내 이제 삶의 뭔가 변화를 느꼈어. 좀 더 어제보다 나아진 뭔가를 느꼈어. 체험을 했어. 그러면은 계속 이제 더 책을 찾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독서를 하기 전보다 독서를 하고 나니까 글을 쓰고 싶어지네? 글을 썼는데, 글을 점점 잘 써지네? 그럼 이제 일종의 독서의 효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문장을 봤어.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하니까, 이게 되네?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내가 느끼고 쌓아가면은 책이 좀 더 이제, 그죠? 친해지고, 더 내가 이제, 책이 좋구나. 책을 괜히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일종의 선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새는 나한테 맞는 책을 골라야 되는데, 근데 그럼 나한테 맞는 책을 또 어떻게 고르느냐, 그렇게 또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 그거는 뭔가 왕도가 없죠. 결국에는 이것저것 읽다 보는 거죠. 예. 이 책도 예,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가려면서, 그래도 뭔가 이거 좀 재밌어 보이고, 뭐 소위 말해서 좀 땡겨 보이는, 나한테 당기는, 구미가 당기는 책을 위주로 읽다가 점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난 요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난 요런 분야가 재밌네. 그러면은 읽다 보면은 그 책 내에서도 다른 책이 계속 언급이 되거나 추천하거나 하면은 계속 이제 책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예, 확장을 해나가는 식으로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도서관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책을 본다고 하면 서점 가서 책을 사서 소장하려고 하는데 음, 아무래도 책값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책값이 저렴하다 느끼지만 음, 보통 일반적으로는 책값을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그렇죠. 독서 초심자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점 가서 책 고를 때 너무 신중한 기하는 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편하게 못 고르는 거죠. 음, 책 골랐는데 이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책값만큼 음, 이제 본전을 못 볼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음, 하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책 대출하는 게 무료잖아요. 그렇죠. 도서관마다 다르지만 제가 간 도서관은 책을 10권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음, 군데 다르겠지만 뭐 5군데, 7군데, 10군데 음, 장소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10권이 빌 수 있다 하면 10권을 이제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음, 서점 가서 10권 책은 사기 힘들죠, 일반적으로. 또 그 중에서 이쪽에 꽝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 끌리는 거 10권을 한 번에 다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음, 그 중에 갖고 와서 꼭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음, 일단 서들 읽어봤을 때 마음에 드는 책을 쭉 정독을 하는 거죠. 음, 하지만 책을 소장한다, 구입한다 했을 때는 그런 모험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 권을 빌고 나서 음, 그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그것은 끝까지 쭉 읽어보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와닿지 않는 책은 뭐 나중에 같이 반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책이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독서를 초창기에 시작했냐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책과 친하지 않은 상태니까 책의 어떤 한 권의 가격이 되게 당시에는 비싸게 느껴졌어요. 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샀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뭔가 부담감. 그러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뭔가 주저하게 되고, 그죠? 쉽게 책과 뭔가 이제 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도서관, 제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도서관을 가게 되니까, 도서관에 일단은 부담 없이 빌릴 수 있잖아요. 음, 5권이든 10권이든. 그러면 일단은 당시에 뭔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위주로 이제 고르는 거죠. 집에 와서 보면서 그 중에서라도 한두 권이라도 뭔가 관심이 생기고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땡큐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10권 중에 한두 권은 재미있게 읽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 뭐 소장하고 싶다. 내지 집에 두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럼 그때, 그제서야 이제 구매를 해도 되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요지는 독서가 아직 이제 좀 익숙치 않거나 습관이 안 들거나 하는 초보자 입문자는 데미안 작가님 말씀대로 또 제가 초창기 했던 대로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라. 그죠? 그러면은 예, 부담 없이, 비용적인 부담 없이 여러 권을 일단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다 10권을 빌렸다고 해서 10권을 다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내려놓으시고, 일종의 완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완독 강박에 비슷한 거죠. 그냥 예, 그 중에 한두 권이라도 나한테 뭔가 괜찮은 책이 걸리면은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책과 친해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권 중에서 한두 권이 나한테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대부분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왜? 내가 내 독서 취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도서관 책은 뭐 밑줄을 긋거나 접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이제 나중에는 책 한 권이 뭐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 비싼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그때 뭔가 체감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책을 구매를 하든 아니면은 뭐 밀리의 서재 같은 뭔가 온라인 독서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전환 내지 병행을 하면 이제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데미안 님이 어쨌든 뭔가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너무 답변을 성심성의껏 잘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을 그냥 이렇게 봤는데 벌써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2시간이 가까이 흘렀어요. 너무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하여튼 너무 대답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되게 성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일단은 고맙습니다, 데미안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또 데미안님이 추후에 또 이제 스케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더 많은 또 질문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또 다음에 뭔가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또 듣도록 하고 이제 후반부 마무리 질문을 이제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매년 어쨌든 뭐 몇 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음, 책을 출간하고 싶다. 이런 일종의 계획이라든지 포부를 밝혀주셨고, 예. 그건 말고 뭔가 뭐 올해가 됐건, 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됐건, 뭐 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걸 꿈꾼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뭐 책 같은 경우에도 다작도 있지만 그 다작한 책을 제 목표는 또 나중에 해외 수출까지도 이루고 싶거든요. 아, 결국엔 제가 영향받은 책은 음, 다 해외 저자들이었거든요. 음, 예, 주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음, 뭐 유럽 거.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제 책이
다른 나라, 뭐 꼭 선진국 말고도 뭐 음, 개발도상국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이제 그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해외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 나중에는 그렇게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물론 네. 그 전까지는 국내에서 먼저 성과를 거둬야 되겠죠. 음, 예. 그리고 뭐 지금 제가 가르치는 그런 이제 뭐 분야, 이 교육 분야도 음, 꾸준히 이제 할 생각이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학생들 가르치는데 저는 가르치는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층을 좀 더 넓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성인을 대상의 그런 공부를 제가 해보고 싶거든요. 어떤 음, 얘기냐면 제가 학생들을 변화를 잘 유도시키고 음, 제가 이제 이끄는 회사가 오에이큰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주로 네.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하거든요. 네. 이제 주로 제가 생각하는 타깃은 한 20대 정도 청년? 음, 뭐, 횟수 뭐 30도 괜찮고요. 네. 예. 제가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다 보면 장수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음, 나이가 30대도 있고, 음, 그러니까 20대 후반 30 초반도 있는데, 네. 예. 이런 뒤늦게 늦까지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도 음,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흥미를 음, 느꼈거든요. 근데 음, 그게 꼭 공부뿐만 아니라, 즉 수능 네. 공부뿐만 아니라 음, 인생에 대한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음, 성인 대상으로 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있습니다. 계획도 아, 있습니다. 어떤 교과목, 뭐 수학이라면 수학, 이렇게 교과목에 한정한 게 아니고, 예, 일종의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뭔가 인생 전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장이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코칭 내지 교육. 예. 음,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음, 학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음, 변화를 갈구하는 성인 대상으로 이 커리큘럼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음. 거기는 이제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도 주고받은 독서 글쓰기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뭔가 개인의 성장 변화에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니까. 예, 또 그러한 일종의 계획, 꿈이 있으시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때, 저가 20대 초반의 꿈이 어, 기업가, 뭐 정치인, 음, 작가.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뭐 헤지펀드 매니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좀 다양하죠. 예, 투자 관련,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정치만 지금 예외가 되었거든요. 제가 음, 어릴 때야 정치 관심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쭉 나중에는 좀 염증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삶에서는 전혀 정치하고 연관돼 있는 활동을 아니면 음, 그쪽으로는 절대 나서지 말자 생각이 음, 들었고요. 음, 대신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작가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가랑 이제 뭐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라기보다는 지금 뭐 이런 투자 쪽으로 이런 음, 것도 삶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포부이긴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기니까 네, 제가 앞으로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1930년생인데 그 한국 나이로 치자면 96살이거든요. 건강만 유지가 된다면 제가 맘만 먹으면 100살까지도 이제 현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 따져 보면 앞으로 60년 정도 활동할 수 있을 텐데 네, 면 많은 걸 이제 이루거나 도전을 해볼 수 있죠. 음, 그 경영의 이제 대부 피터 들거 같은 경우는 피터 들거카가 이제 그 분은 3년에 하나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3년에 하나를 주기적으로 익혀나가면 음, 많은 걸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잖아요. 음, 그 제 경우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20가지 이상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 계속 어떤 포부, 목표가 음, 생겨나겠죠. 주기적으로. 음,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또 많은 기회들이 또 창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네요. 60년 나누기 3 하면은 적어도 뭐 산술적으로는 20가지 정도는 뭔가 새로운 분야 내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거나 섭렵하거나 음, 습득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뭐 예, 전문가 내지 준 전문가까지는 될 수 있는 그렇죠. 피터 드러커의 말에 의하면 그죠? 물론 그만큼 3년간 뭐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 음, 된다는 말은 아니겠고 정말 예, 그 3년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몰입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미안님의 뭐 3년 후, 6년 후, 9년 후 어쨌든 앞에 미래가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분야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실지가 궁금해지고 기대가 네. 되네요. 네네. 계속 수식어가 계속 그러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계속 음,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망하기 전까지는 할 생각이라서 음, 일단 블로그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 외형적으로 네, 일단은 뭐 이웃수 또는 구독자 수 음, 이게 이제 우선 10년 이내에 제 목표는 15만 명 이제 이상 넘기는 게 또 목표입니다. 네, 예. 뭐꼭 그 수치에 집착은 하지 않고 그만큼 이제 음, 꾸준히 하고 음, 이제 뭐 분발하겠다는 이제 생각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일종의 그러한, 왜냐하면 책을 음, 쓰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남자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음, 목표가 이제 있는 셈이잖아요. 네네, 요새 블로그 통해서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음, 블로그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향을 이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잘 정제시켜서 더 많은 독자들에 다가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책도 분명히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은, 블로그도 정말 뭐 데미안님이나 저나 블로그를 하는 블로거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댓글이 달리고 그죠? 저희가 대댓글을 달아드리고 뭐 소통을 하고 블로그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블로그는 데미안님처럼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하고 싶네요. 저도. 네, 예, 네. 아유. 하여튼 미래가 더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데미안 작가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요 한 질문을 선생님으로서 강사로서 드린다는 게 살짝 이제 누락을 해서 한번 짧은 질문인데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가 들으면은 중요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따지자면은 예습과 복습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선순위가? 예. 무조건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죠? 복습이죠. 예,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예, 하지 않으면은 기억에 잘 남지 않고, 예, 그렇죠. 그죠? 내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네. 근데 복습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나 예습이 훨씬 또는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예습도 일종의 그러니까 선행학습 이게 일종의 음, 예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게 유독 심한 나라잖아요. 그죠? 예,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 거 미리 땡겨서 공부하고 있고 그게 음, 일종의 예습이잖아요. 그죠? 예, 그 예습 강박 그래야지 뭔가 남들보다 빨리 많이 배웠으니까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식으로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큰 효과는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나요? 예.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다 보면 음, 대부분 이제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선행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애들은 전부 다 고3 이상이라서 네, 물어보죠. 음, 너는 이것을 뭐 가령 이제 뭐 수원수투 이런 과목을 음, 언제 접했냐? 음, 뭐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느리면 뭐 중3 이런 식으로 답변이 다양합니다. 근데 네, 물어보죠. 음, 그래서 이게 얼마큼 남았냐? 음, 혹시 다 까먹었대요. 그냥 음, 단원명 대충 어렴풋하게 뭔가 익혔다 이 정도지 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학부모님 만족감이랑 뭐 솔직히 그 애들이 그 나이 때 알 게 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 선택한 게 아니라 네, 학부모님의 그런 조급증이 반전의 현상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선행에 효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음, 애들은 어떤 경우냐면 애초에 좀 영지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가 음, 좋은 친구는 음, 그 어린 시절에 익힌 것도 잘 소화를 합니다. 음, 그래서 확률 올라와도 예전에 했던 게 뒷받침되어서 계속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이런 친구는 도움 받는데 이런 음, 친구 성공 사례가 유명하게 퍼지니까 많은 음. 부모님도 아 우리 자녀도 이렇게 하겠다. 대부분은 그런 성공 사례가 안 되고 예, 좀 시간은 낭비이자 또 애들 스트레스로 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저 남는 거는 학부모의 심리적인 만족,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뭐 얼마나 학부모와 보거나 어떤 자녀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습이 뭐 중요하지 않다, 선행학습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예, 다만 너무 무리한 선행학습이라든지 내지 복습을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예습만 강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요 말씀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선행을 할 거면 음, 언어적인 면을 강조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요새 수능으로 치자면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이제 면이 강하거든요. 국어가. 음, 음, 예. 예,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식 체계가 있고 음, 유형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인정 호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면이 큰데 음, 국어는 이쪽에 암묵지가 강하잖아요. 수학에 그러니까 음, 명시지가 있다면 국어는 암묵지. 그것은 남이 쉽게 알려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들이 선행하는 그런 나이대에는 음,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음, 접하는 게 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음, 그런 사고력 키우는 거 말고도 음, 궁극적으로 나중에 수능 국어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문해력이 좋으니까 비문학 문학을 잘 해결하거든요. 문제집 많이 안 풀어도. 네, 그런 면에서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독서 교육을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예, 뭐 하라하라 이렇게 시키면 할 뿐이지 시스템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굳이 하실 거면은 선행학습, 예습 같은 걸 할 거면은 언어 쪽에, 그죠? 예, 주안점을 두거나 아니면은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강요하라는 게 예, 절대 아니고 애가 책과 일찍 친해지게끔 잘 이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질문을 드려야지 했다가 제가 이제 누락이 돼서 이제 끝으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3개가 남았어요. 이제 3시, 2시간이 됐네요. 네. 데미안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데미안님이 내리는 행복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행복은 예, 저마다 그 다르겠지만 제 기준은 자아 실현을 생각합니다. 자아 실현. 근데 그 음,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예, 몰입이 필요하고요. 음, 제가 봤을 때 몰입이란 게 그 행복을 위한 안정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내가 몰입을 지금 하고 있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입을 하려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 보자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파요족이 유행하잖아요. 네, 암만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그걸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본질적이진 않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먹고 자고 그건 생존적 욕구를 채우고 그냥 단순히 뭐 여행 정도 이런 음, 체험 정도로는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을 채우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든가 타인의 뭐 영향을 긍정 영향을 미치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많은 어떤 거부, 음, 충분히 이제 돈이 많은 분들, 뭐 억만장자 이런 네, 분들이 계속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이제 은퇴를 안 음, 하고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음, 또는 돈이 많은데 약간 권력을 탐하고 이런 게 사람 심리가 자기가 돈이 많고 이걸로 평생 먹고 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회에 영향을 미쳐보자 하는 심리가 본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단지 그 정도가 다를 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행복은 첫 번째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두 음, 번째는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있음으로써 사회가 좀 나아졌는지. 근데 그 사회가 거창하게 이 뭐 한국 사회 또는 뭐 지구, 세상 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자기 주변까지 이제 해당이 음, 되는. 네, 네, 내가 바뀌면 주변 세상이 바뀌고 또 주변 음, 세상이 바뀌면 이제 온 세상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행복은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거기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만큼 뭐 행복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이룬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텐데, 거기서 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남의 자아 실현까지 도와준다. 예. 그러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그죠? 예, 예. 공감이 되네요. 이제 2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예, 오늘 2시간 좀 넘게, 예, 2시간 가까이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줌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나 강연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그 사전 질문지를 주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강사분의 편의를 음, 예, 봐주는 거죠. 아, 이런 네, 질문이 있으니까 뭐 미리 준비해라. 대비해라.
네, 이런 거죠. 네.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전 질문지를 주고 이 중에서 답변하고 싶은 거 꼽아달라. 음, 예. 모두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 박근필 작가님한테 미리 산쪽 얘기를 들어봤지만 예 사전 질문지 없이 예 바로 이제 진행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임의적으로 물론 이제 작가님께서 미리 질문지에 준비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선 임의적인 어떤 질문이 갑자기 닥쳐오는 거죠. 예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강연을 나갔을 때 음, 어느 게 더 보람이 느끼냐면 음, 제가 잘 짜여진 어떤 포맷에서 뭐 PPT 이용해서 강연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냥 음, 하던 일이고 어느 정도 이게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으니까. 음. 물론 청중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제 네네네. 입장에선 예, 이게 약간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가깝죠. 그렇죠. 일종의 기계적으로 하는 그냥. 예, 늘 하던 네. 대로. 그렇죠. 하지만 이제 청중에서 이제 음, 질문답 시간 되면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재밌어요. 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지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예, 즉각적으로 이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쪽에 도파민이 분출될 수 있는 경험이 저는 더 짜릿하고 재밌거든요. 음, 오늘 인터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게 기대되는 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면도 네. 흥미롭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그렇게 좋게 느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항상 뭐, 대면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나오신 인터뷰 이 분들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거죠.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드리지 못한다. 조율이 없다. 조율을 예, 하면은,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은, 뭔가 이제 딱딱하거나 재미없거나, 그냥 답변을 외우는 거를 그냥 말하는 식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정중하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미안님이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기대를 또, 이 나름의 기대, 뭐 도파민, 이런 식으로 또 풀어주셔가지고, 참 고맙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하나 드릴 때마다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저는 너무 이제 제가 오히려 뭔가 한 게 별로 없어. 평소 인터뷰보다 저의 역할은 정말 요만큼이었고 데미안 님이 다 뭔가 이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저는 거의 날로 먹은 인터뷰가 됐는데 하여튼 되게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데미안님을 응원해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어떤 팬분들, 모든 분들에게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건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간단하다는 게 마냥 쉽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간단한 비결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 음, 독서만 해도 충분히 삶은 바뀔 수가 있어요. 거기다 당연히 실행이 잇따라야 되죠. 그래서 독서와 실행. 또 음, 여기다 후속행위로서 글쓰기까지 하면 메타 인지까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 글쓰기, 실행. 뭐 더 하나 추가하자면 운동. 몸이 그렇죠. 튼튼하고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예. 음, 이 정도를 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인생이 바뀌고 내 존재 차원도 바뀌고 예. 그래서 내 운명을 자기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같은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타고난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죠. 내 음, 선천적인 유전자, 어디서 주고받은 배워왔던 환경의 산물, 뭐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학교에서 주입받은 사고, 사회에서 알려주는 그런 규칙, 이게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면 이제 사고가 트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다른 사람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남과 비교가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과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실행, 여기까지 운동, 이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제주도 촌뜨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거기 이제 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옷을 홀딱 벗고 수영을 했어요. 음, 소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흔들고. 뭐, 그러면 그게 이게 당연한 뭐, 일상이었겠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른들이나 주변 그 사람들은 제 알몸도 보고 부끄러운지 몰랐죠. 예. 저는 그래서 그때는 평생 음, 여기 자연스레 살 줄 알았습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 한 번 갔다 오니까 음, 제 욕심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을 본 게 살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 원하는 삶은 다를 테니까 그 음, 정답을 타인이 아니라 그 책에서 그것도 자기가 네. 자발적으로 선택한 책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데미안님 말씀을, 핵심을 짚자면은, 정말 책. 데미안님이 인생이 바뀐 게 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이제 경험. 여기서 경험은 또 어떤 측의 측면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뭔가 지금 있는 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좀 예. 더 소위 말해서 큰 물에 가서 한번 놀아보는 거죠.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데미안님은 뭔가 제주도에서 서울이라는 그런 경험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 자신이 뭔가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 지냈던 공간이라든지 장소에서 한 번쯤 벗어나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알고 지내던 게 다인 줄만 알고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다른 곳으로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네. 이곳이 다가 아니었네. 이런 세계도 있었네. 이런 세상도 있네. 그런 거를 알려면은 자기가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변화라면 변화, 뭐 도전이라면 도전,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거죠. 익숙함과의 결별인 거죠. 음. 예, 약간 익숙함에서 좀 탈피하고, 약간 관성에서 좀 탈피하고, 그죠?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늘 이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탁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인생 치트키라고 말씀드리는, 그죠? 저도 예. 강조드리는. 독서.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책 쓰기까지 포함. 그 음. 다음에 실천 행동. 마지막에 운동. 예. 이것만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고 뭔가 원하는 거를 분명히 이루고 얻고 할 거라는 거죠.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꼭 책을 읽으시고 글도 한번 써보시고 나아가 책까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건 체력과 건강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 건강 예. 요거 항상 신경 쓰시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운동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동까지 해가지고 좀 전보다 과거보다 나은 삶을 이 시청자분들은 뭔가 살 수 있기를 저도 한번 바라봅니다. 예. 네, 긴 시간 오늘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 데미안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박급희 작가님. 네.